안녕하세요.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 첫째, 둘째를 낳았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가장 최근에 가장 잊기 힘든 날은 언제냐면 2018년 3월 17일입니다. 그날 바로 첫 빡독이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빡독. 제가 3월 18일 날 일기처럼, 그러니까 빡독이 처음 있었던 날, 그 다음날 페이스북에 일기처럼 쓴 글이 있습니다. 되게 부끄러운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꿈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문해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 비전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집필하면서 생겼다.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높은 문해력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문해력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문해력 향상은 꾸준한 독서에서 시작된다. 그때부터 나는 대한민국 독서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나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한 친구를 만났다. 신용준 박사이다. 그는 나와 같은 맥락에서 공부를 이야기했다. 제대로 된 공부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작지만 행동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은 많지만 몸이 느리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란 있을 수 없다.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학습에 관한 책을 집필하자고 제안했다. 마침 그도 관련 책을 쓰려고 하던 차였다. 좋은 타이밍. 우리는 그렇게 인생 공부를 시작했고 완벽한 공부법을 집필했다. 그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다. 일명 빡공, 빡세게 공부하자 였다. 그답게 매우 도전적인 아이디어였다. 1박 2일 동안 치열하게 진짜 공부를 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학습하는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아이디어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빡공은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빡독, 빡세게 독서하자로 발전했다. 공부의 기본은 독서이므로 핵심을 공략하기로 했다. 하지만 빡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우리 둘이 이 큰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팀이 필요했다. 또한 무료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돈도 필요했다. 우리는 실행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18년 3월 17일 토요일 드디어 빡독이 시작됐다. 행사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최고의 팀 체인지 그라운드가 그 사이에 생겼고, 또한 교육기업 대교가 우리의 취지를 이해하고 기꺼이 동참 및 후원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단단히 흐르고 100여 명의 영혼이 함께 독서 산매경에 빠져있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나는 평생 이 광경을 잊지 못할 것이다. 문득 내 사랑하는 동생이자 우리 팀의 리더인 신 박사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앞장서서 진흙탕을 헤쳐나가지 않았다면 이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빡독은 대한민국 문해력 향상의 천병이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기분 좋은 주말이다.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제가 2018년 3월 18일, 그러니까 빡독이 처음 시작되는 그 다음날 취해가지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빡독을 기획했을 때 제가 기획한 의도가 있잖아요. 이제 빡독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독서를 하루 종일 빡세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독서하는 것이 중요한지, 단 한 번이라도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 군중과 함께 독서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저희가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독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알잖아요. 혼자 독서하면 어떻죠? 딴짓하고 싶잖아요. 우린 독서하는 뇌가 아니에요. 우리 독서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독서는 인간에게 매우 불편한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를 하는 게 힘든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독서를 하면 어떻죠? 예, 뭐 컴퓨터 하고 싶고, 뭐 스마트폰 보고 싶고, 뭐 잠깐 뭐 딴짓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 독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타인을 의식하게 되니까 남들 다 독서하는데 독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 모방을 합니다. 예, 무의식적으로 모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독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 자체를 모방하게 돼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독서하는 모션이 평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딱 의자에 앉아서 정숙하게 집중해 독서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거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일반적인 얘기고,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더 고차원적이고 매우 깊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군중 속에서 함께 독서를 단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스티븐 레이처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군중 행동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많은 동료 연구자들과 군중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30년 정도 이렇게 넘게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특별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특정 군중 속에, 특히 특정한 목적을 가진 군중 속에 있게 되면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특정 목적이 있는 그런 군중 속에 딱 있잖아요. 특히 그 군중이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자신이 선호하는 그 군중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기 정체성을 물어본다는 거죠. 왜요? 이 군중 속에 자기 정체성이 어떤가? 다시 말해서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정체성을 이 군중에게 맞추게 됩니다. 맞추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이 군중 속으로 적응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100명이 넘는, 우리 빡독이 보통 100명이 훨씬 넘거든요. 넘는 사람과 함께 있어요. 함께 독서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다들 뭐 하고 있죠?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기 시작한다면, 나는 독서를 하는 사람, 독서를 즐기는 사람, 독서를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 형성이라는 것은요, 동기부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제 아들이 5살이거든요. 이 5살 아이한테 그 센 약을 먹이는 것은 쉽지가 않죠. 막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결국 본인이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죠? 약 먹으면 사탕 줄게 라는 것이죠. 이건 뭐죠? 외적 동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5살 아들이 어떻죠? 사탕을 바라보면서 쓴 약을 이렇게 삼키는 거죠. 삼키게 되면 이제 사탕을 주게 되죠. 근데 만약에 사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는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이나 보상이 사라졌을 때 특정 일을, 그 일을 스스로 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한테 사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들이 좀 멋있는, 또 힘있는, 또 뭔가를 잘 해내는 사람을 형아라 불러요. 형아. 그래서 약 있어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겸이 형아인데? 우리 겸이 형아 아니야? 그러면 그래 형아지? 하고 먹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아들이 뭐를 이빨 닦이는 것부터 뭐를 안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자주 씁니다. 형아는 이건 정도 할 수 있어야지. 그럼 나 형아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죠? 형아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못하지만 내가 멋있어 보이는 형아라는 존재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내가 형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형성하게 되면 어떻죠? 예, 그 정체성에 부합하려고 우리 노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처벌이나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일을 스스로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은 내적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다시 빡독으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이 군중 속에서 자신이 한번 긴 시간 동안 독서를 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군중 속에서 난 누구인가? 이 빡독 있는 사람들이 정말 괜찮고 멋있고 좋아 보이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그 군중에게 자기 정체성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죠. 어떤 사람? 나는 독서하는 사람, 독서를 즐기는 사람, 독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정체성이 형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독서를 스스로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적 동기가 생기죠. 내적 동기의 어떤 씨앗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독서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써야 돼요. 환경 설정도 있어야 되고 임계치도 넘어야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체성을 독서하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내적 동기가 발동이 되어서 혼자 독서를 했을 때, 딴짓하고 싶을 때, 아니면 독서가 지겨울 때, 그만하고 싶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스마트폰을 끌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보는 책을 좋고 하면서 읽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빡독이 뭐 2달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대기에서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빡독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매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청분이 좀 많아가지고 다 오실 수는 없습니다만 행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빡독 꼭 신청하고 꼭 진짜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번이라도. 그래서 그 많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독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속에 한번 있는 그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여러분의 정체성이 새롭게 확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여러분이 나중에 스스로 꾸준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라는 확신을 제가 드리면서 빡독 지금 신청 기간이거든요. 꼭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계속 이 규칙이 바뀌는데 신청해서 떨어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떨어진 분들은 계속 합격할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신청하셔서 정말 그 좋은 경험,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